우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또 강의도 하지만은 지회장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교육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동안에 교육했던 하나의 방식 이런 게 달라요. 저희들은 사전에 이론적 기본 교육과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정리했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또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해 드림으로써 반복 교육도 되고 또 사전에 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숙지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효과적 강의를 교육을 해 드리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가수 분야입니다. 작년까지는 척가고 착가수 위주로만 교육을 해 드렸어요. 근데 적착만 해서는 또 현장에 이제 갑자기 적착 조사하다도 뭐 가중 조사도 할 수 있고 납가 피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만 그렇게 교육을 해 드리고 기본은 저가 착가수 중심으로 교육을 해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저가고 착 이 가수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경험 있는 사람끼리 해야 한다. 이유. 그 이유는 가수 자체가 보험 가입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크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많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에 이제 사과배는 처음으로 2001년도에 이제 이 보험제도 생겼을 때 가입된 게 있기 때문에 가수 자체가 농가에서도 이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과다한 지급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가 착가 조사는 기본이죠. 예를 들어서 인제 저가 종료 전에 보험사고 인정 없냐에 따라서 저가 종료 전에 인정 피해가 없다. 피해가 없다 했을 때는 착가수 조사한 것이 기준 수확량 또는 기준 착가량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나 저가 전에 피해가 있다. 인정 피해가 있다. 이럴 때는 결론은 평년 수확량 또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죠. 기준 착가량.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인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 봄동상해가 우리나라 기상이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 기상이변이 나오죠. 봄동상해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뭐 2020 년도에 보면은 대봉강 같은 경우는 뭐 착가율이 2% 짜리도 있고 그래요. 평소에 200개 달렸는데 1 개나 달리도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있는 데도 찾고 이럴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인정 보상 비율을 80%에서 70, 50으로 내려간 거죠. 왜냐 농가는 이제 농가대로 불만이 많은데 손해율이 높으면은 보험제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평가 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조금 잘못했던 것도 넘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평가 인력이 많기 때문에 에 협회 차원이라든지 어쨌든 그 제재, 평가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든지 이런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소원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선배들이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하는데 날짜 쪼개기.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 일이 바쁘니까 오늘 그냥 한 30건 해 가지고 내일은 다른 일 보고 오늘 15건 내일 15건 올린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특히 그전에 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약간 통용이 되고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통용이 되지만 이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제 우리 협회 차원에서도 아예 제명 제명.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교재에 보면은 저가 착가수 조사 요령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인제 보면 이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보면. 순서. 이 순서를 잘 지키시면서 일한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현장에 투입 전. 그러니까 내일 나간다면 이제 오늘 하는 거죠, 오늘. 또 내일 나간다면 멀리 쉽게 말하면 경상도 쪽으로 간다면은 오늘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 인제 온장 수령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현장 투입 전에는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하죠. 저와 같이 개수기를 2개 내지 3 개, 여러분들 드리려고 이미 다 사 놨어요, 우리. 개수기 2개 내지 3 개. 그다음에 개수표 나눠 드린 걸 쓰든지 아니면 딱 손에 잘 들어오기 좋은 이런 수첩 이런 걸 활용해서 야장 정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은 좋죠. 이런. 그다음에 인제 마카펜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마카펜은. 마카펜은 여러분들이 사려면은 사기가 좀 힘들어.
뭐 다이소 같은 데도 없어요 이런 거. 여기 이제 마카펜은 일반적으로 쓸 때죠. 일반적으로 쓸 때는 마카펜 일반적으로 쓸 때고 이건 이제 웨트펜이라 가지고 비가 올 때 다른 건 글씨가 안 먹어요. 그러나 이건 또 유일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입회 기념으로 다 사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 필기구도 뭐 여러분들 필요한 볼펜이라든지 이런 거 구입해요. 계산기는 이제 혹시 이제 내 건 전화기 휴대폰이 너무 좋다 하면은 다이소 가면 계산기 조그만해 하고 휴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즉석에서 이 계산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엑셀 서식 깔아 가지고 바로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다음 호치키스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뭐 장화오일은 기본이고 스프레이 페인트는 고사나무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고사나무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사나무에서 교육할 때는 청적색. 그다음에 아이스박스는 우리가 조사 시기가 항상 날이 더울 때예요. 날이 더울 때니까 건강 관리를 시원하게 음료 또는 혹시 또 농가에서 그냥 덥다고 또 뭐 음료도 주신 분도 있고 그러면 또 보관하기도 하고 또 안 주신 분 있으면 또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 주시기도 하고 이 정으로 살면 되는 거죠. 아이스박스. 그다음에 상비약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업무 분담은 2인 1조. 근데 현지 평가에 있을 때는 3인 1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의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3인 1조, 평가사 3인 1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한 명분이 일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이제. 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업무를 배분한 것이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보면은 실제 결과 주수를 친다는 나무 주수를 친 거거든요. 이걸 치워줘야지 그 다음에 표본 리본 달고 그 다음에 리본 달으니까 착각수수 다르잖아요. 저는 실제 결과 수수를 치는 사람들은 좀 걸음걸이가 빠르신 분, 뭐 남녀가 됐건 간에 좀 느리신 분은 굉장히 업무에 비효율적이 제가 볼 때는 빠르면서도 잘 치신 분, 나무 주수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걸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어떻든 간에 내용을 보시고 두 분이 이제 어차피 조장과 조언을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 나의 장점인가 논의해서 소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원장을 이제 보면은 정권을 줄 때 있고 부분적으로 줄 때 있지만 1차 원장을 수령했을 때는 그 농가의 쉽게 말하면 평년 수확량 또는 가입 수확량 그다음에 주수 가입 주수 그러면 1주당 착화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서 분석하고 있어야지 현장에 갔을 때 농가하고 또 대화를 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빨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 분석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리본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리본. 조사 편일에서는 1년번호라든지 조사 일자 그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가 이렇게 커요. 주머니가 커요. 이렇게 밴드로 해서 그날 그 이튿날 나갈 조사할 것이 대략 내가 6필지다. 6필지면 이미 가입 주수까지 분석이 되잖아요. 그 가입 주수 분석이 되면은 거기 원장에가 그 표본 주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미리 쓰는 거죠. 써서 이 쓰는 일도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항상. 날도 더운데 이렇게 써서 쓰는데 이것도 이제 1번부터 뛰잖아요. 어차피 그럼 호치키스를 반대로 오셔야지 뛰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다니면 하고. 그런데 또 여유분을 좀 얘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가면은 원장 변경에서 가위 주수가 늘어난다든지 불가피하게 어떤 원장 변경에서 표본 주수가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정리해놓고 하고 이것만 갖고 가면은 차 놔두고 혹시 가수는 좀 멀다. 이거 내려오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걸 한번 겪었어요. 그때 이제 2018년도 문경에 갔을 때 이제 했는데 문경. 하니까 주수도 약간 변동되고 품종도 변경이 돼서 이 표본주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려가려면 이제 한참 갔다 왔는데 얘가 터질 일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잘 담아갖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쓰다가 남은 리본이라든지 여유분을 여기다 몇 장 꼭 담아갖고 다니죠.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전년도에 약간 퇴색돼 있지만은
그거 내려가기는 좀 싫고 사실 말하면 한 2개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2개를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만 꼭 여유분을 갖고 다니시면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안 하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이 하나의 일하는 하나의 기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교육했던 바와 같이 계약자와 카카오를 본다든지 순서를 정해 가지고 전화를 사전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전화도 않고 와서 가면은 그분 안 계시면 또 일 못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반드시 항상 사전에 그 이튿날 일할 것은 전화로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나가셔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상황에 따라 시간 변동이 있을 때는 전화를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죠. 어떻게 해서 쉽게 뭐 현장에 가다 보면은 그냥 탁탁 떨어지게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늘어질 수도 있고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날 준비가 다 되면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이제 나가야죠. 예. 일반적으로 이때는 6월 하순에서 7월이에요. 얼마나 덥겠어요? 아침 일찍 나가면 제일 좋아요. 보통 우리는 6시쯤에 나가 가지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현장 도착합니다. 시원할 때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체적 리듬, 사이클 그건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계약자 항상 말씀드린 간단한 인사하고 이로 해 주는 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저가 착가서 피해 여부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농촌에 얼마나 고생 많으시냐고 하시면서 이로 해 주고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3월 2일 날 이제 소음부 본부 갔을 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 저희들은 서비스 계약자와 관계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딱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 사람과 관계. 약간 틀리더라도 서로 간에 사람 관계가 좋으면은 이해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딱 했더니 거기에 이제 사수 책임자분이 보면은 보험금이 한낱 1원도 안 나갔는데도 그 평가사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고 그래도 농가 입장을 비해서 좀 해 주는데 어떻든 간에 좀 안 좋았던가 보험금 나올 수 있도록 잘 봐 줬어도 그냥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그 이야기는 사람과 관계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계약자의 관계 좋은 말 해서 뭐 나쁠 일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시면 이제 계약 가손이 가입된 그 원장대로 맞는지 건지 확인을 해야죠. 소재지 확인. 스마트 교통 정보라든지 네이버 지도 활용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맞는데 제가 이제 2018년도나 경남 산내 밀양시 산내면에 갔죠. 우리 이제 백 부장님도 가셨는데 이 옛날 논 산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지. 그래도 딱 경계가 돼요.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쌀 1년 소비량 1인당 64kg 이 정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논이 그런 데는 사과로 바뀌었는데 논두렁 해 갖고 경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돌만 몇 개 좀 해 놓고 말아불고 해서 경계가 안 보일 정도로. 자기들은 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잘못하면은 잘못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서 경계가 불분명한 데는 사전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2020년도에 영암 감조사를 갔는데 보니까 이 구획은 없이 번지가 나눠졌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끈이 여러 묶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번지가 같으니까 조사를 했던 거예요, 조사를. 조사를 했는데 다시 인제 다른 사람 것을 인제 조사를 했어요. 그 이튿날. 와서 보니까 이 끈이 있는데 그건 자기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입도 선미하신 분들 있잖아요. 미리서 다 쉽게 말하면 주술해서 구입해 오신 분들. 그분들도 이제 잘 몰라 가지고 이제 나중에 혼선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 끈이 안 쳐져야 할 때인데 끈이 쳐져 있다. 이런 점은 이 경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혹시 나무는 심어져 있고 전체 실제 결과를 맞는데 번지가 빠졌다든지 누락된 농지가 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번지를 넣어 주고 원장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원장 병행을 번지를 넣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가가 돼 있는지 안 됐느냐. 저가. 완전하게 미저가가 안 됐을 때는 차가 조사를 해서는 안 돼요. 차가 조사하려면은 개수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이렇게 인제 열로 여러 개 있는데 표본주 예를 들어 20주 간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지금 좀 안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가가 완전히 안 됐으니까 나 갈랍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야, 표본주가 20주 간격인데 얘가 20주 남았다면 여기는 안 걸릴 수가 있어. 앞에서 나가면 20주는 표본 안 걸릴 수 있고 여기만 정리해도 돼요. 조사하는 사이에. 그래서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이거 완전 미적가 안 됐으니까 안 하고 다음에 올랍니다 하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그 농가한테도 미안한 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한 줄 우리 조사할 때 표본주 하나 걸리는데 이쪽 다 해주겠다 생각하면은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과가 안 돼서 이거 조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할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년에도 제가 영주 쪽에 가서 했는데 그런 사례가 우리 있어가지고 약간 그 지적이 돼서 제가 현장에 다시 나가서 조정한 일도 있는데 적과가 안 됐을 때는 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당구장 피해 적과전 피해 신고 여부를 꼭 반드시 해주라. 자, 적과전에 피해가 없을 때는 종합위험 방식으로 했더라도 착과 수가 기준 수확량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적과전 피해 신고했을 때는 평년 착과량에서 기준 착과에서 뺀 것이 피해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역에는 범동상에서 피해가 다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도 과실이 평년 착과량보다 현저히 적다. 물어봐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피해상이 없을 때 그러면은 이거 농협에서 몰랐고 내가 또 아파서 언제 안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는 이게 나중에 반드시 민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전 피해 신고를 안 했는데 적과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해서 감수가 확실하게 보인다 했을 때는 계약자한테 농협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제 아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가능한 나중에 민원 생기고 났으니까 소원보고 자기들이 전화하고 그러면은 그 결과를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농가 말만 들어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전화 바꿔주시라 해가지고 농협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조사자 의견란에 그 이야기를 써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모바일 이제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바일을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모바일 농협 손보 모바일 여러분들은 이제 실무교육 끝나야지 이제 코드를 부여받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모바일을 구동해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전경 사진, 그 다음에 착가수 하기 위해서 리본 붙여있으면 리본 붙인 사진, 혹시 고사나무가 있으면 고사나무 사진, 그 다음에 착가피가 좀 많다. 그러면 좀 착가가 좀 많이 안 달렸던 그런 사진 이런 걸 한 서너 장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령 찍어 놔야지 나중에 정리가 다 되고 조사 끝나면 이제 숙소나 어디에서 와서 일정한 장소 오셔가지고 원장 정리하고 모바일 입력해가지고 이 사진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설령 원장 변경이 돼서 모바일 입력을 안 하더라도 이미지 전송을 해야 돼요. 이 사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은 이제 현장 나가면서 이게 미리서부터까지는 고민하시지 말게요. 그 다음에 조사 원장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자 문답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전에 분석했던 대로 이거 몇 주인데 실제 결과 가입 주수는 어찌입니까? 가입 주수와 맞는가? 아니면은 작년에 좀 동의가 있어갖고 좀 죽었습니다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품종과 수령이 원장대로 맞는지, 그다음에 제식거리가 밀식이냐 반밀식이냐 여부가 맞는지, 그다음에 이제 일주당 어쨌든 간에 이 착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년 가입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예상 수확량이 이거하고 거의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가입 수확량보다 적습니다 할 때는 이건 피해가 있는 것이잖아요. 가입 수확량보다 올해는 자강이 좋습니다 할 때는 피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감안해서 딱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자로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있는 대로는 하지만은 왜 전체를 다 씌우면 문제가 없지만은 표본주를 가지고 하니까 표본주 혹시 잘못 선정하면은 참 심해요. 그러면 또 고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석을 잘 하셔야 한다. 그래서 농가와 문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는 이 공지 씌우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한 박스에 2,000장. 몇 박스에 5박스 반 정도 쌌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이니까 이제 11,000장이잖아요. 이제 11,000장 쌌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은 평년 착가량이 1,500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입 수확량이죠. 평균 생활은. 여기는 작년보다 피해가 없고 아무튼 가입 수확량보다 더 많이 있구나. 여기는 피해 없는 데구나.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딱 해가지고 좀 잘 달라 있는데 간격은 잘 맞추되 해서 조사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농가하고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약간 평년 착가량을 올리기 위해서 봉지를 올리신 분도 있고 또 좀이라도 돈을 타시기 위해서 내릴 수도 있고 100%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또 선의의 계약자가 많기 때문에 감안해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본인이 모르는 상태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부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은 외국인도 이제 영리해 가지고 봉지를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싼 데로 돈을 주기 때문에 보통 80원, 요즘은 이제 인건비 올라서 100원까지 주려고 모르겠어요. 한 장에 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넣어 놓으면은 그놈 나눠준 놈에 대해서 2,000장 나눠줬는데 100장 넣어 놓으 그러고 1,900장만 싸놨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2020년도구나. 20년. 그렇죠. 20년도 장성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는 봉지 속에다 또 봉지를 똘똘 말아 가지고 그 나무에다 달아 놨어요. 꼭 그것이 이제 봉지 씌우기 한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농가가 어찌 보면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것은 농가 돈 나가게끔 만든 것이니까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잘 감안하시되 그러나 대부분은 선량하기 때문에 믿고 해보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게 다 되면은 이제 착가수 조사가 들어가려면은 제일 먼저 재배 방식을 확인해야 돼요. 재배 방식. 그래서 사과는 이제 사과 하나만 예를 들면 밀치기는 열관이 4m, 주관이 2m 이내. 그 다음에 반밀식 5 곱하기 3, 일반은 5 곱하기 3 초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씀 하냐면은 여가 이제 열간이잖아요. 여가 4, 여가 주관, 나무와 나무 사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일반적으로 나무에 이 수관 요거 뿌리 요거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다면은 루트예요. 루트. 뿌리 합 지하부와 지상부 비율이에요. 가수는 일반적으로 1대1에 가깝다. 이것이 우회를 먹여 살리는 거죠. 이건 이제 팁 또는 뭐 다른 말로 SRU라 하죠. 슈트 가지. 그래서 이때 이제 거리를 재실 때 요즘은 이제 거의 정확해요. 딱 맞춰가지고 굴착기로 조금 소형 굴착기로 탁 셌는데 약간은 그 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m를 재는데 몇 건도 평균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차이가 나냐? 자, 수관이 넓으면은 열매 가지가 많기 때문에 착간이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수관이 좁다, 밀식으로 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착간이 적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입수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밀식이냐 반밀식이냐 차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이것도 만약에 변경이 되면 원장 변경이에요. 이런 것도. 그다음에 실제 결과 주수를 이제 확인해야죠. 이제 나무 주수가 맞냐 가입된 대로. 그래서 조사 원장의 품종별로 수령별로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이때 반드시 원장을 보고 어떻게 조사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분석을 잘 하셔야 돼. 그냥 총 몇 주하고 그냥 다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이건 돌아오면 타불. 이거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 본인이. 그래서 먼저 분석을 잘하고 어디에 있는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대신 1품종 단일 수령일 때 쉽게 놓으면 부사 한 품종이고 이제 한 7년이나 8년 돼갖고 잘 줄로 잘 씌어져 있어요. 또 농가도 잘 파악하고 있어. 이럴 때는 자 현재 부사 7년생으로서 500주가 있는데 뭐 고사되거나 이거 없습니까? 고사 뭐 한 서너 주 돼 있습니다. 라든지 뭐 그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원점 변경도 안 되고 크게 표본주의 차이도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농가는 이거 정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실제 결과를 쓰시고 또 거기에 맞춰 표본주 간격 띄어서 니번 붙이면 비효율적이잖아요.
딱 정형화돼 있고 수령도 똑같고 보식 해봤자 설령 뭐 너대주 됐다든지 이건 이제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나 보식에서 너대주 된 것은 원장 변경 대상이 되버려. 수령이 바꿔져. 그러나 그걸 그냥 금년을 안 넣는다 할 때는 그 넣어도 상관없죠. 5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같은 해에 있으면. 자, 그러면 이때 500주다. 500주면은 동일 수령이고 500주 플러스 7. 그럼 표본 12개잖아요. 12개면은 40주 간격이잖아요. 거의 41주나 뭐. 그러면 그대로 40주 간격이면 40주 간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계수기로 이제 가면서 1번 표본지 붙이고 1번 표본지를 세 번째 해놨더니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0주 간격이면 하나, 둘, 셋, 넷, 40번 딱 보면 43주 딱 오고 또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83주. 그러면 계수하면서 숫자가 다 파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2번 안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품종 대신 품종, 수령이 다양하고 여러 필지로 조정된 거는 계약자에게 쉽게 분포도를 작성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부사 12년생, 여기는 또 농사 잘 되니까 이제 부사 뭐 7년생,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 홍로 10년생,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오리 흑아로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건 5년생.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미리서 그럼 다 품종이라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이런 데는 미리서 이렇게 길을 예를 들어 여기가 창고다. 농가 창고에다 중심으로 해서 딱 실제 분포도를 딱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실제 결과를 주신 사람이 혼자 심으면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일이 더 돼요. 그러면은 여기 딱딱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좀 기업농이라고 제대로 농사를 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사는 어찌입니까? 고사된 거 없다든지 또는 고사돼서 한 2, 30주는 몇 년도에 5년 전에 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필로 딱 돼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300주인데 요거 한 20주 정도는 보시겠다. 이제 딱 알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A라는 회원이, 여기는 B라는 회원이 나눠서 구분이 될 때 이런 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이 속에 한 필지 속에 한 돼 있는데 소개가 부사 8년생자 일주일째 심었어요. 부사 8년생 심고 이게 수분수 일정으로 해서 아오리를 군데군데 좀 심어놓고 이제 그거 이제 원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시건놈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둘이 할 수 없어요. 이때는 혼자 하되 설명을 잘 듣고 하되 쉽게 말하면 부사가 주기 때문에 주 포인트 있는 것은 이제 계수기로 딱 부사로 치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오리가 몇 주 있다면 아오리 또 표시하고 최근에 근데 죽어가지고 유목이 있다. 그러면 수첩이라든지 여기다가 유목이하고 발을정자 하면 그렇게 해서 딱 전체를 하면 총 11, 부사 12년생이 몇 주고 아오리가 몇 주고 유목이 몇 주고 그러면 농가가 오케이 인정하면 이제 그걸로 딱 실제 결과가 확정되잖아요.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이제 표본주를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포도를 복잡한 데는 그러나 이제 복잡 않은 데가 더 많죠. 그러지만은 평가서는 이 복잡한 걸 전제로 제도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됐으면은 분석 않고 들어다니면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어요. 사전에 다 분석해야지 업무를 항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조사 방법 이제 계수기 저같이 이렇게 지참해요. 품종 수량에 따라서 주품종에 대해서는 내가 잘 쓰는 것으로 해서 활용하고 그 반드시 영역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는 지역평가 2018년도구나. 감조사한테 이분이 유일하게 다른 놈을 생산하는데 26개를 놔두고 해보는 거야. 26개 차이가 난 거예요. 그 농가에서 딱 보니까는 더 많이 적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피해가 있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확인하셔야 한다. 영이라고 그리고 입으로 동시에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이가 먹으면 사람도 그러지만 나이가 먹으면 눌러도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또 잘 안 넘어갈 때 있어. 제가 보면 웬만하면은 1년 쓰고 그냥 안 쓰려고 그래요. 이거 비싸봤자 1,000 얼마 되거든요. 그건 이제 개인 살려면 2,000원 사죠 이제. 그런데 이거 안 넘어갈 때 있어. 그래서 입으로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는데 이거 3개가 돼 있어. 이거
중간에 확인 안 하면은 저 끝까지 가서 아 이거 얘가 200 주셨는데 여기는 170이네. 이것이 맞아. 내 입이 맞아. 이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반드시 확인해 갖고 아 이게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 고대 가지고 치우고 다시 멀리 가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개수는 한 줄로 해야 돼. 한 줄로. 아무리 정해가 되어 있더라도 이 개수할 때 아 나는 눈 때리는 거 좋고 빠르니까 여기서 1, 2 하면 여러분 지그재그로 이거 한 줄 쉬어도 저는 헷갈리대요. 빨리 다니면 가능한 한 한 줄로 좀 힘들더라도 한 줄로 쉬시. 그다음에 이제 이 가수원이 이렇게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최근에 가온을 조성한 데는 많이 그래요. 최근에. 그러나 그전에 오래된 가온 산 비탈하는 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여러 데 막 암석이 있어요. 암석, 바위 같은 게 많아요. 바위 산. 그러면은 자 이러고 나무를 심다가도 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무를 심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작업로를 쉽게 말하면 이 열 간격이 넓은데 기계가 다닐 수도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로를 기준으로 해서 쉬어야지. 그걸 개념 없이 쉬면 그냥 요거 아까 내가 쉬었니? 안 쉬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쉬실 때는 내가 여기는 작업로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쉴 때 요쪽 어떤 그 지금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관심을 갖고 쉬어야지 그냥 막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조사 시 특정 지역에 식재된 주수를 표시해서 조사 신뢰성.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여러분 고생 안 하려면. 좀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 제대로 그 조사도 않고 관리도 알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몰라서도 그런 사람. 당초 가입 주소하고 형격의 차이가 나면은 아니 나 우리 그런 일 없어요. 잠깐만 또 조사해야 돼 여러분들. 그러죠? 그러기 이전에 어떤 특정 지형 지물이 있다. 제가요 작년도 예천에 영주 예천을 제가 여기서는 지혜자가 또 나가면 또 지역 팀장을 하는 거죠. 이제 나가면 예를 들어서 25명 뭐 30명 우리 회원들로 같이 나가죠. 예천에 그냥 마지막 거의 조사 시점에 감나무가 꽃감용 감나무가 8,000주 가입돼요. 8,000주. 그러면 여러분들 8,000주 가입했다면은 아 이거 어쩌게 우리가 그냥 농가 물어보고 해야겠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대신 3,500주나 3,000주가 넘어가 보면은 구역장한테 구역체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한 조를 더 투입해 주십시오. 두 조가 들어가게끔 이래야죠. 이걸 제가 이제 그 책임자로 갔기 때문에 아 어쩌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회원들 당연히 그러죠. 8,000주 어쩌 시겠어요. 쉬어야 되는데 제가 비가 그때 많이 올 때네요. 작년에 8월 달인데 이틀을 내가 갔어. 이틀을 갔더니 기존에 이분이 아무튼 8,000주를 묘목을 심은 거예요.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심고 했는데 번지도 대표 번지만 있지 누락 번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전부 이제 이 네이버 지도 국토정보 이용 다 구동해가지고 나무는 심어졌는데 빠졌는데 다 이제 주소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심어져 있는 일종의 배치도를 산에 논에 앞에 어디 건물 옆에 표시를 싹 해가지고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내가 이틀 조사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이제 5명이 들어가서 저까지 내가 딱 분담을 시켜줬죠. 분담을 시켜줬는데 이제 회원들한테 그 교육을 했죠. 이렇게 특정한 지형지물이 있을 때는 어디 쪽에가 몇 주 딱 그렇게 하라고 이제 교육을 시켰죠. 제가 그렇게 분담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번지 여기 이제 논이에요. 논인데 굉장히 커. 이렇게 아무래도 산이니까 계단 형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A라는 번지에 여기는 상, 중, 하 위에는 몇 주, 중간에는 몇 주, 아래는 몇 주. 딱 제가 조사해도 한꺼번에 A 번지 그냥 뚝 신 게 아니라 딱 써요. 써가는데 이 조사 결과 몇 주 나오는지 알아요? 8,000주인데 3,001주죠. 3,000.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이고 저 어쩌고 힘들어서 해 그냥 농가 말 듣고 대충 8,000주 맞겠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더구나 여기 이제 봄동산에 피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문제가 됐겠어요. 8,000주인데 3,001주니까 5,000주가 줄었잖아요. 5,000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죠. 그 아주머니한테.
요 밭에 번지 고랑에 상, 중, 하로 나는데 이래 했으니까는 정확히 쉬고 온 것이니까 그다음 사람 딱 배치하니까 아주머니는 인정하는데 그 밖에 계신 양반이 이제 남편분이 인정을 안 하고 전화상으로 또 괜히 부부싸움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 알았으니까 사인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그 사유만 쓰고 농협에는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딱 철수하고 가서 어느 게 농협에 전화 갔어요. 3,084주 정도로 쉬었다는데요. 그러면은 다 제조사 요구하세요. 내가 하고 말하죠. 내가 봐주려고 좀 노력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아무 소리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에 대해서는 신뢰성. 또 하나 보면은 제가 2018년도에 문경을 갔어요. 문경. 우리 같은 한손협에도 경기지에서 조사를 하고 하다가 아이고 못 오겠네요. 가불고 한 4일분을 5팀이 갔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뭐 책임자도 아니고 일반 회원으로 가죠. 아주 이제 민원이 많으신 분 계셔. 농협. 이분이 젊은 사람인데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농협에 전화 받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끝날 무렵에 했는데 아주 까칠이죠, 까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정의가 쉽게 된 놈은 딱 눈에 띄고 자기도 아니까 문제 없고. 그런데 이제 오래된 좀 나무가 있었어요. 이쪽으로. 보면은 지형도 좀 까칠스럽고. 그래서 저희는 쉬면서 철단된 놈 몇 주, 그다음에 언덕에 몇 주 딱 해가지고 총 몇 주라니까 아무 말 못해. 그 전에는 이 사람 말을 왜 이런 상황이 나냐면은 과거에 평가인들, 지역 평가인들이 조사할 때 똑같이 피해를 입는데 자기 아버지가 농사질 때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자기는 1,000만 원.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사나 평가위원은 계속 이 신뢰를 하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무조건 안 맞다고 다시 쉬어보세요. 쉬어보세요. 뭐한 줄이나 틀리면 틀린 거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같이 언덕에가 몇 주 있고 딱 절단된 것이 몇 주 있고 딱 하니까 이제 그에서 지금 다른 이유를 못 따라요. 그래서 사인 않고 했는데 설명을 해가지고 했더니만은 이래 이래서 아까 같이 그런 그 좀 불합리한 평가로 인해서 내가 이런 불신을 가지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이제 사인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그냥 달랑달랑한 것이 아니라 신중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고생 안 하고 또 민원도 안 생기. 빨리 인정하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대충 조사해 보면 인정 절대 안 해요. 자, 그다음에 나무 조사 유의사항입니다. 손해 이해의 고사 주수는 다시 말해 고사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을 해야 돼요. 대신 미보상 주수로 합니다. 계약 변경 대상이 아니죠. 그다음에 보상이나 미보상 구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프레이 페인트로 보상하는 건 적색, 미보상은 청색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유목, 어린 나무를 유목이라고 하잖아요.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실제 결과 주에서 제외를 해줘야 돼. 이거 유목이라 해가지고 이건 미보상은 아니잖아요. 유목은 인수 제한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쉽게 말하면 여기가 천주로 가입이 됐는데 천주인데 정상적인 800주 유목이 200주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는 800주죠. 가입 주수가. 그리고 이제 이 200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2년생이다. 쉽게 되는 2년 됐다. 그러면은 조사하자 의견 나누라가. 그러니까 이건 원장 변경 대상이에요. 미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천주로 실제 결과 주수고 미보상 200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유목은 원래 인수 제한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는 800주. 그 원장 변경. 그 다음에 유목은 현재 2년생 식재 후 2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거 쉽게 말하면 200주는 유목으로 2년생으로 실제 결과 제하고 내년도에 가입토록 안내함. 딱 조사자 의견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원장 변경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수령 판단, 나이 판단. 판단은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어요. 나이 판단. 농가에서는 보면은 묘포장에서 2년 있으면 2년생으로 생각해요. 농가에서는 묘포장에. 그런데 우리는 식재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심은 때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일부 계약자는 묘목 수령으로 가입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는 어찌겠어요? 동일하게 이제 작년에 이제 또 영주에서 단산면이라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그 지역의 특산품 그
품위로 재배하기 때문에 사가니까 이 정부나 지자체 이제 보조해서 이제 사업비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심었는데 어떤 데는 묘목의 나이가 5년, 어떤 것은 3년. 같은 해 보조사업 지원받았는데 이제 수령 갖고 따지고 또 이걸 수령을 올림으로써 쉽게 말하면 평년 착가량이 늘어나요. 수당. 그러잖아요. 3살 먹은 것도 5살 먹은 것도 가실 착가량이 들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회원들이 이제 조사 끝나고 나간 사항인데 GPS에서 한 것이 한 10건이 나와가지고 이 농가들 다시 이제 원장 변경은 아니더라도 원장 변경이죠. 이제 원장 변경이죠. 다른 데로 수령이 달라지니까 이걸 이제 10분을 다 만나서 해결하느라고 저도 좀 힘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GPS 같은지 검토해야 하는데 실제 그래도 못하긴 해. 그렇지만은 좀 수령 이상할 때는 보셔야 돼. 그리고 수령 변경할 때는 낮출 수는 있어도 높일 수는 없어요. 낮추는 건 가능해도 높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농업소원부에서 입력도 안 되고 바로 지적돼 버려요. 입력할 때. 그다음에 가입 수령이 돼 보험에 가입수나 나무 수세 조절 에서 착가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배 같은 경우 이제 쉽게 말하면 나무를 쉽게 말하면 수관이나 영양 생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가위를 따내야 되잖아요. 3년 됐다. 예를 들어서 3년이 됐더라도 나무가 적다.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식물체는 기본적으로 양분과 수분을 쓰면 제1차적으로 1순위로 공급한 데가 열매예요. 왜? 종족 번식이니까. 열매로 가는데 열매로 다 가보면은 쉽게 말하면 아직 영양 생장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체 몸집 생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따주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는 열매를 따줬기 때문에 미보상 죽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착가 수로 시험보면 안 되잖아요. 미보상 죽수를 해야 돼. 저도 그런 사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나주에서 조사할 때. 대신 문제는 요즘에 냉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없음에도 혹시 따버렸을 때는 냉해 피해라고 보면 이제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현장 상황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묘목을 딱 절단했을 때 절단하고 맹아 새롭게 쉽게 말하면 맹아를 나오게 한다는 이야기는 늙은 가지이기 때문에 젊은 가지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럴 때는 절단 시기를 2년 됐다 하면은 그 수세를 봐가지고 호박이 일을 한다든지 그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그 수세를 봐가지고 대강에 나무 세력, 수간 폭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묘 종자로 번식한 것은 6 내지 7년간 쉽게 말하면 어른이 안 돼. 쉽게 말하면 개화라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양생장만 해요. 실생묘 생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면 사람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돼야지 혼이라는 시간을 주잖아요. 가입이 가능한 시기에. 그런데 실생묘는 6 내지 7년. 그러나 전목묘는 쉽게 어른된 나무에서 접수를 따다 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기한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존 수목의 뿌리에 접붙이기라 주간이 형성됐을 때 다른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뿌리죠. 뿌리에라가 한 것을 뿌리접이라고 해요. 뿌리에라가 접붙여가지고 5년 됐다고 하면 5년 전에 접을 했다면 수령이 5년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영주에서 이제 우리 회원이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혹시 이거 당연히 사가 열려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주수를 내야 하는데 이분은 가입 주수 이제 연놈을 제외하고 원 주수만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달린 놈이 만약에 낙가 피해가 있다면 요걸 안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러니까 가입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은 어떤 나무가 있든 간에 대상이 된다면 인수 조건에 대상이 된다면 다 넣어줘야 된다. 여기 보니까 뭐 4, 50cm 된다. 요즘 초밀식 재배면 50cm 간격도 해요. 뭐 말 들어보면은 40cm 간격. 그래서 이걸 설명했을 때 결론은 나중에 원장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초밀식이 나왔으니까 자금묘 이건 좀 알고 가시면 좋죠. 이중 전목묘. 자금묘란 것은 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M9. M9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사든지 다른 우리가 필요한 바로 붙이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90%를 많이 하는데 이게 동해 수의 약이에요. 자금용. M9이 예화성 대목이에요. 키 안 크는 거. 밀식 재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중 전문무라는 것은 수세를 좋게 하면서 하는 제목인데 이건 이제 좀 덜 쓰는 거죠. 이건 꽃사과. 우리 여러분 나가면 조그마한 사과 이제 수분수로 쓰기 위한 거죠. 그 수세가 좋잖아요. 옛날 야생에 갇혀오니까. 여기다가 뭐 M26에다가 또 다시 뭐 부사 이러고 접붙이기 되니까 이중 전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금류를 그냥 많이 쓰는 거죠. 밀식 재배하는데요. 예화성 대목 키가 안 크는 거. 예? 그 이야기는 실생묘로 한 것보다 생육 상태라든지 개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무가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다 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노쇠가 됐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절단하면 새롭게 매행화된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식재보다 더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세를 봐서 예를 들어서 2년 됐다면 4년이라 봐주라든지 농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일은 별로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나오면 이런 걸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아,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접붙인 대로 하고 이 수가 늘어나면 원장 변경 대상이에요. 늘어나면 변경이 되면은 수령과 수량이 변경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조사가 다 됐을 때, 이제 조사된 실제 결과 주수와 가입 주수가 일치했을 때는 바로 이제 표본주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일치가 안 했을 때는 계약자하고 동반의 재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 표본주 선정과 리본 부청, 다양한 품종 및 수령이 쉽게 되는 가오는 별도 야장에 1년 번호를 표기를 해야 돼요.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렇고 변동이 없을 때는 간단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 결과 주수를 씌워가지고 변동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다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계산을 예를 들어서 늘어났든지 줄어났든지 그러면은 해당 표본의 수령 나누기 그 실제 결과수 나누기 표본수를 곱하면은 표본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쉽게 말하면 조사서 원장하고 실제 결과수가 형태가 차이가 난다면 별도 약장을 그려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나중에 이제 조사서 원장이라 이제 기존 그 좌측에 쓰던 것을 출력된 대로 쓰던 것을 우측에 개별적으로 써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야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표본지 번호를 가능한 한 이 순서를 지키되 표본지 번호를 다시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구분식제라든지 뭐 보식, 반비식 다양하게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 결과 조사가 되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이 표본주 계산을 정하게 하는데 이때 표본주는 많으면은 문제 안 돼, 적으면은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 해놓고 여러분들 이제 일 끝났다 하고 강주에 오셨는데 농협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표본주 하나 부족해, 그럼 다시 오시라게. 그러니까 많았을 때 문제 안 되지만 부족했을 때 문제 된다는 걸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가능한 한 원장은 농협이라 이야기해가지고 가능한 일찍 조사가 되면 제출하고 입력을 해주시라게 돼요. 변경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결과수인데 품종별 수령을 구분할 때 특히 사과에서 부사 계통에 파생된 그 미야비, 미얀마, 홍장근, 요가, 뭐 히로사키, 뭐 후지 막 이런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르고 농가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묘목 사과 섞다가 표시를 해놔 자기들이 좀 다른 품종은. 그래서 그때는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농가한테 안 해주라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냥 부사로만 해줬으면 쓰는데 파생된 게 있기 때문에 요가, 뭐 미얀마, 미야비 이러고 하이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농가한테 안내를 받아가지고 리본을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1번 표본주는 조사자 전체 이름이 작성된 리본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수원에 1번 첫 나무보다는 두 번째, 다섯 번째 나무를 하되 이 양반에 피해가 있다. 피해가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 어떤 걸 해줄까요? 해서 좀 피해 있는 놈 붙여주시면 항상 말씀드린 같이 계약자를 좀 배려해주구나. 그 이후에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잘 판단해서 하시라.
그다음 표본지는 원칙적으로 가온의 대표성을 가진 가수로 하되 고르게 분포되어. 예를 들어 지금 이럴 때가 있어요. 농경제 이렇게 바로 돼 있고 이제 10주 간격이 있어요. 10주. 또는 표본주 20개 얘가 표본주 20주 간격으로 붙은다. 그럼 여러분 보면은 여기서 간다면은 열에서 열 하면은 거의 이쪽에 이제 멀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20주 10개로 딱 돼 있는데 20주 간격이면 거의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와서 그 자리에 몰리니까 이때는 정형식재가 돼 있고 했을 때는 두 줄 쉬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걸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8개라든지 조정을 해가지고 군데 안배가 잘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나 원칙도로 20주 간격했습니다 하는데 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니본이 한쪽으로 다 몰려버렸는데 피해가 없는 대로 예를 들어 피해가 있을 때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착가수에 큰 편차가 없으면은 표본주 간격도로 니본 부착하되 이 가소 착가 너무 차이가 많을 때는 인재 배치를 조정해서 붙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동일 계약관으로 소재지가 다른 경우 필지당 주수 안 분하는 건 아시겠죠? 예를 들어 200주인데 7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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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주면 9개. 그러면 3개. 그 필지가 다르더라도 안 분해서 표본지를 선정해 줘야 합니다. 이제 리본이 다 붙으면은 이제 착가수 조사를 해야죠. 이제 리본이 부착된 표본주 가시를 계수해서 착가수와 계수자를 씁니다. 그리고 매듭 쪽에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막가편으로 표시를 좀 해놔야 돼요. 이유는 그걸 안 하실 분도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좀 서운한 거 있어 골탕을 먹이려면 할 수가 있는 뭐 어떤 이야기냐. 내가 100개짜리 100개를 씌워놨는데 그 옆에 50개짜리 있어. 그러면 끼어다 50개짜리 옆에 하나 붙여놓으면 간격도 별 차이가 안 나오니까. 그럼 나중에 보세요. 여기 지금 민원 제기할 거다면 제조사 요구를 예를 들어서 요거 50개짜리인데 100개로 조사했다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 표시해 놓으면 아무래도 다시 묶으면은 표가 좀 나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주시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착가수 개수 중 기계수한 표본주보다 지나치게 너무 많거나 적거나 왜냐면 표본주를 붙이신 분은 이제 바쁘게 좀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에 다 일일이 안 보고 막 간격대로 이제 리본을 붙여. 그러다 보니면 여가 이 가수원이 평년 1주당 착가수 100개, 120개, 80개, 130개, 70개, 100개, 90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치다 보니까 200개가 넘어. 그러면 이것이 이제 표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100개든지 80개든지 90개든지 그쪽 있는 놈을 붙여줘야지 오차가 적어진 거죠. 가능한 한 다 시면은 정확하죠. 그런데 이제 표본지를 선택한 것은 그래서 대표성 있는 거, 평균이 되는 거,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다음 착가수 개수령. 이제 가수 종류, 나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개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게 다 원칙이란 하죠. 사과에는 이제 변칙 주관형과 주관형이 있어요. 주관형이라는 것은 자연형이라고도 하죠. 나무가 어렸을 때는 자연형으로 갑니다. 전쟁 않고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자연형으로 가죠. 그럼 습관이 이렇게 원칙으로 되게 가잖아요. 나무란 것이 원래. 그러나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수량도 많아지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 식물에서 정화 우세성이 있잖아요. 정부 우세성. 위에 쪽으로는 계속 커가려는 우세성. 여기를 이제 절단해주고 측지가 이제 발생되어서 이제 수관이 늦게 들어오고 결과지가 많도록 하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것은 이제 주관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를 딱 정리하고 측지 나오면은 변칙 주관형이라. 유목 때는 어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4m 갈 때까지는 커야지 가시를 더 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더 크면 이제 여기를 딱 정리하고 측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과는 이렇게 이제 주관형이 됐다. 되면은 이제 이 나선형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그럼 밑에서부터 이제 숫자를 치는 거죠. 밑에서부터 숫자를 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바퀴살 보통 배상형 복숭아 같은 바퀴살 가지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근처에 바로 있었고 이거 내가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볼 때는
이러고 나선형으로 이러고 이제 올라가면서 가지가 이제 높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헷갈릴 때는 요즘 화상병만 아니면 이러고 나 시원한 놈은 딱 하고 넘어가면은 한 서너 개만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신 것이니까 차질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회 쪽으로는 이제 보고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예하성 대목인 세장 방추형. 온 주간은 크고 열매 가지가 짧아 가지고 세장 방추형이 이제 이런 식이죠. 세장 방추형. 온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면 완전히 세장 방추형. 이런 것들은 이 쉽게 말하면 가지 자체가 길들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쉬어야 돼. 보고 쉬되 이 지주 예하성 대목은 대부분 천근성이에요. 뿌리가 깊게 안 뻗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가 다시 철선이 더 있기 때문에 딱 중심을 갖고 이쪽에서 한쪽 쉬고 본인이 이쪽 쉬어가지고 합치면은 이제 계수하기가 좋죠. 그다음 배는 평덕형과 Y자예요. 평덕형은 과거에 심었던 것이 대부분 평덕형이고 최근에 심는 건 Y자예요. 가지를 이렇게 낸 것이 Y자이거든요. Y자이 시기는 좋아요. 평덕형은 이제 이쪽은 제가 가지를 안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 내지 4개를 이렇게 평평하게 턱 형식으로 배를 이제 하는 거죠. 배하는데 배는 굉장히 수간폭이 넓어요. 이제. 우회로는 안 가고 이제 옆으로 하기 때문에 수간폭이 넓기 때문에 나무가 이제 이렇게 온 가지를 한 가지를 본다 했을 때 여러분 동시에 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부터 개수하고 다시 이쪽부터 개수하고 가지를 잡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배나 포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배 보면 평백형이라 서로 겹칠 때는 저것도 내 것까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겹쳤다 할 때는 가지를 흔들면은 네 가지 저쪽까지 이제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개수를 하면 되는 거죠. 감복숭아도 이것은 이제 보통 배상형 또는 개심형 이러기 때문에 온 가지별로 하면 됩니다. 포도도 온 가지별로. 포도도 특히 많이 겹치는 거 있어요. 그때 이렇게 흔들어서 서로 절단된 부분까지만 조사하면 돼요. 제일 조사는 편한 것이 이제 포도죠. 포도는 포도.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복숭아 착가수. 복숭아는 포복자는 어쨌든 간에 무게로 가입이 되잖아요. 무게로 가입되면은 어찌겠어요? 복숭아는 유대재배, 쉽게 말하면 봉지 씌우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몇 개나 되면 몇 개 조사는 했어요. 근데 복숭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당 착가수를 하려면 개수를 하려면 대략이라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하려면은 평년 착가량 나누기 그 다음에 복숭아 품종별로 다 달라요. 큰 것은 270g도 있고 300 20g도 있고 200 그러면 어떤 품종이 A란 품종이 자 여기 1000kg 가입했다. 여기 가입 수확량이 그러면 복숭아 이거 한 개가 270g이다. 그러면 0.27이잖아요. 그죠? 이거 나누면 이제 개수가 나온 거죠. 대강의 개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몇 장이나 싸셨어요. 근데 요 1000 나누기 0.27 하면 아무튼 약한 그러니까 4000개나 된가요? 4728. 약 3000 몇, 그러죠? 그러면 몇 장이나 사시면 3000 한 900개 쌌습니다. 그럼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가입 수확량하고 이분은 공지 싼 것도 하고 비슷하니까 가중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피해가 없다.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품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 한 뭐 0.27, 0.25로 내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착가 조사 다 끝난 거죠. 조사 끝나면은 조사 결과를 설명해야 하고 계약자 서명란을 받아야죠. 조사 결과 서명, 조사 대상주와 착가수만 설명하고 보험금은 전산 인정이기 때문에 설명해서는 안 되죠. 착가율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착가 조사 결과에 대한 계약자가 조사를 다 하고 났는데 안 맞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나 감이나 배, 또 이제 뭐 만개 가입 수확량인데 조사 결과 한 4,000개, 3,000개가 나왔다. 14,000개 나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근데 본인은 한 가입 수량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본인은 한 12,000개나 생각하는데 공지 씌우기를 예를 들어서 했다면 뭐 2,000개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그러죠.
2,000개 차이 나면은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 야장 보고 표본주의 착화수를 봐봐요. 딱 보면은 다른 것은 보통 120개, 80개, 아까 말씀대로 90개, 110개 이런 놈들 그냥 250개짜리 있다. 이건 표본주가 가다한 놈을 잡아줬다는 얘기. 그럴 때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 250개 가죠.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100개로 합시다. 100개로 하시면 안 돼. 100개 정도 했을 때 이 사람이 말한 예를 들어 12,000개. 이거 10,000개인데 12,000개라는 봉 탈락은 아니잖아요. 이 양반이. 봉지를 쌌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도록 이 본인이 12,000개면은 100주면은 120개잖아요. 그러면 그거 120주에 맞는 120개 맞는 그 인접의 표본주 250개짜리라 그 보니까 120개, 130개도 있다면 130 인접에 표본주 가서 씌워가지고 다시 달고 해야지 그냥 임의로 고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이제 맞습니다. 딱 계산해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내가 바르겠습니다. 바르려고 했죠, 하셨죠. 근데 표본주를 거기에 대표성 있는 표본주로 안 잡은 거죠. 하기는 했는데 맞아요. 그러지만은 그걸 감안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끝나야지. 나 바르겠으니까 그 시기 제조사 요구하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보상 사유 등은 이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보병 타당한 경우만 하는 거죠. 시간이 많으면 뭐 강전쟁이라는 거 설명해 드렸는데 좀 안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제초 문제에서는 이 어디 병원에 갔다든지 장기 출타했다든지 뭐 관리 소홀하다든지 막 이 정도로 풀이 있을 때는 사실은 관리 소홀이에요. 이 풀을 안 빌 정도면 나무에 대한 관리도 소홀이죠. 이럴 때는 이제 사진도 나오니까 미보상 잡으셔야 돼요. 근데 뭐 요 정도나 풀이 있는데 이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건 풀 요 정도 돼 있는데 풀도 안 비었네. 풀은 또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침식도 방지할 뿐더러 경사지 같은 데는 또한 만약에 질소질비료가 너무 많으면은 영양생장만 해요. 그 말이 이게 CNU예요. 질소질을 이 풀이 연을 먹어주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잖아요. 질소질을 소모시켜주기 때문에 가수가 먹는 양이. 그러면 결론은 다른 말로 하면 CNU율이 높아지면은 화 형성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좋아진다는 얘기. 수세 안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보상을 인정할 때는 그 계약자나 계약자 자필 서명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가 후 과실 손해보험금의 산정 시 논란이 있는 미보상. 이게 지금 올해 바꿔졌는데 여기서는 이 저가에서는 5종 한정 보험에서 5종 한정은 그 이제 이 태우, 집화지,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것만 봐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유일하게 우박이에요. 우박은 이제 국지성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미보상을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올해 이제 크게 문제 아니니까. 그다음에 계약자 서명, 원장의 자필 서명하고 대리 서명은 절대 금지하는데 대리인일 때, 가족일 때는 계약자나 계약자 서명하고 밑에다가 가족과 관계 당사자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혹시 병원에 계시거나 장기 출타에 전화를 했는데 조사해 주십시오 할 때는 조사한 다음에 조사 결과를 계약자에 안내하고 다음에 농협에 방문해서 서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내한 다음에 며칠 몇 시에 통화. 그 계약자 그 밑에 난 있잖아요. 예비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딱그 뭡니까? 그 표시한 띠지 같은 거 붙여갖고 농협에다가 제출할 때 나중에 계약자 서명 받으십시오. 근데 계약자가 서명을 거부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쓰고 거기서 언쟁하시지 말고 그냥 그 조사다 의견날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원장 작성. 이제 조사된 것이 야장에 의해서 이제 농가하고 일치 이제 다 되고 있으면은 원장을 작성하셔야 돼요. 원장을 이제 변경이 있을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거든요. 표본 주수는 제일 중요하죠. 각 조사 대상 주수, 품목별,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를 전체 조사 대상 주수로 나눠 가지고 표본수를 곱했는데 소수점이 0.0001 하더라도 반드시 올려주셔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여기서 표본주가 많은 것은 문제 안 되는데 적었을 때 문제가 돼요.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다 읽어봐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표본주 이제 착가수 조사는 착가수 조사 그 납은 있죠. 다음 페이지 12. 착가수 조사 개수표 후 조사 내용대로 조사표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원장에. 네, 품종별, 수령별로 일주당 착가수를 구하여 전체 착가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착가수 그리고 가입 수량에 대비해서 착가율을 하는 거죠. 착가율이 60%면은 피해율이 40%인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이 원장 변경되면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다니까 원장 가입 수확량은 원장 변경되기 전에 수확량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원장 변경돼 가지고 조사하면은 정확한 착가율이 아니다. 그냥 그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원장이 다 작성됐으면은 이제 모바일 입력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모바일을 구동해서 원장 작성 모바일 구동 조사 내용을 이제 원장대로 입력하는 거죠. 모바일에다가. 그리고 이제 다 입력하면은 우리가 조사했던 수치하고 맞으면은 이제 그 가수원 전경이라든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함께 해서 아마 이제 그때 가면은 조사서 원장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도 해요.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서 또 조사서 원장 찍고 그건 별도로 여기서 교육이 안 돼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받고 하실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협회 보고라든지 일일 보고는 여기 정해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착가수 조사 유의사항. 저가 또는 봉지 시우기가 끝나지 않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했습니다. 그 일부는 습관적으로 농가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과의 경우 착가수 조사 시기 때 원장 변경이 없다. 그러면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왜? 7년 이내에 고사가 많이 됩니다. 7년 이내. 7년 이내. 동해라든지 아까 M9이 동해 야거다 했잖아요. 동해라든지 어떤 스펙 이것에서 고사가 되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 조사할 때는 잘 살펴보셔야 한다. 그다음에 착가수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착가수를 상향 또는 하향용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피해율을 낮춰주라든지 또는 행년 착가수 가입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착가량을 높여주라든지 이거 언쟁할 필요 없어요. 아까 그 조사한 대로 설명이 되면은 되고 타당성 있으면 고쳐주고 아니면은 그 사항대로 재조사 요구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대재배 가수 착가수 조사 배, 복숭아, 사과 사과는 양광이 대표적이고 감흥은 일부 하죠. 봉지 씌우기를 재배함으로 사용된 봉지 수량을 확인하여 조사 시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맞다. 그건 아니다. 그러나 참고는 하셔야 한다. 그다음에 봉지 씌우기 안 된 가실도 개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봉지 씌우기는 병충해 방지라든지 품질 향상의 다른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지 안 씌웠다고 해서 이것은 그 착가 수가 아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배 조사할 때는 이 배는 보통 250개 막 이렇게 많이 달리잖아요. 좀 수령이 한 20년 이상 되는. 근데 봉지 씌우기 된 놈은 봉지 씌우기 조사다 보면 이것이 그 봉지 안 씌운 놈 보여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한 한 특히 피해가 있을 때는 이 봉지 안 씌우는 것도 있는가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예, 그만큼 착가 양이 적어지니까 일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검증조사가 이게 또 많이 나오잖아요.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보험금을 많이 탄다. 그러면 이런 것도 검증조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동해로 얼어서 상열 찢어지는 거죠. 줄기가 상열 발생. 그래서 수목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이 아픈데 쉽게 말하면 우리 여성분들도 내 몸이 굉장히 세갖고 아이를 가지면 안 되면 애를 안 갖도록 하잖아요. 마찬가지. 가수도 상열에서 수목에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놈을 회복을 시키려면은 모든 양분을 가지면 열매로 가기 때문에 열매 다 따져본다는 얘기 가수를. 그럴 때 이것을 그 미보상 이것은 본인이 잘못한 그건 아니잖아요. 동해로 인해서 나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가시를 따기 때문에 미보상을 잡지 마시고 표본주로도 선정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농가를 배려해 주는 거죠. 이것은요. 그다음에 종합위원 가입 가수 포복자는 착가수 조사 시 기사고 동상해나 냉해가 존재할 때 가중이라든지 착화 피해를 조사받도록 계약자에게 공지한 후 조사단을 기재하고 계약자가 서명 차후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거 좀 있었어요. 늦게 그냥 본인이 최소한도로 농협에 신고해서 수확 전에 과중조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항을 뒷말이 안 나오도록 농협에도 따가고 여러분도 따게. 그래서
피해가 있는 거. 동사나 이거 피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포복자는 개수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조사를 반드시 막 일주일 전에 농협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서명을 딱 받아 놓으십시오. 그래야 뒷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루비에스를 부사와 혼식 재배 때는 동시. 이건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고 전부 거의 모르다. 이 인수팀에서만 알고 있더라고요. 인수팀만.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 오래된 구역 책임자들도 모르시고. 어제 작년에 그런 이영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부사에 한 17주 정도가 루비에스 60에서 80g 되는 그런 거 있어요. 요즘 새로 개발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모르고 17주 있기 때문에 원장 병이 그랬잖아요. 새롭게 이제 됐기 때문에 원장 병인데 이것이 이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것은 루비에스는 또는 별사가 또는 알프스 오토메라고 조그마한 거 이런 것은 본식이 만들고 별도로 가요. 200만 이상일 때 이런 것을 여러분 작년에 처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계약자와 대화 시 조장과 이것은 기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또 현장상 그 보고 체계 이것도 현지 평가에 잘 하려는 거. 다만 이제 화상병이 발생됐을 때 화상병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한번 하면은 1년 이내에 고사돼 버려요. 화상병은 이제 가위 자체가 시커멓게 되면서 이 고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화상병 발견됐을 때는 절대 의심되는 것을 발견했다 했을 때는 다른 데로 이동해서는 안 되죠. 전염이 되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해당 농협에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화상병. 그다음에 착가수 금융유사의 부적정 사례, 실제 결과수와 착가수 오차.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계약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진짜 평가사가 성실히 그냥 빠짐없이 하고 다 쉬었는데 수학을 하다 보니까 15%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배가 보면 봉지를 싸우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배 같은 경우 보면은 봉지를 잘 씌우고 했다 하더라도 15% 차이가 난다. 그럼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게 좀 있다 생각하고 5%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품종별 수령별 구분 없이 표본주를 선정한 데도 있었다. 반드시 품종별 수령별 구분해야 섞어서 그냥 몇 주 해갖고 는 안 되죠. 그다음에 표본주가 편중되거나 적정 표본주 수보다 적게 선정되는 거.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재배 방식 차이 있을 때는 원장병 기업 밀식인데 반밀식으로 됐다든지 반밀식인데 밀식으로 됐다든지 예를 들어요. 그다음에 나무 수령의 착오 보식에 따라서 수령 병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뒀다든지 쉽게 말하면 12년생으로 해서 가입해갖고 500주 됐는데 그 위에 보식해 가지고 7년생짜리가 그냥 80주나 있는데 그냥 동일하게 처리해버렸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런 것은 현장에 맞게끔. 그다음에 현지 조사에 예를 들어서 1번 표본을 이제 그 원장에 정의했는데 다른 것에다가 이제 바꿔서 이게 그러면 표본주 차이에 따라서 이 착가량의 차이가 틀려져 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표본주 또는 가입 주수 그 품종에 따라서 이건 예를 들어서 10주짜리였는데 요건 30주라고 하면은 만약에 20개 차이가 난다면 벌써 600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잘못 이의된 사례가 없도록 꼭 해입사 이 말씀을 드리고 딱 10분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